안녕하세요. 이제 제법 날씨가 따뜻해진 거 보면 봄이 한 뼘 가까이 다가왔나 봅니다. 제 인생도 어서 봄이 와야 할 텐데 과연 저에게 봄은 언제 올까요? 제 인생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겨울같이 탈도 많고 바람 잘 날 없네요. 이제 딸을 시집만 보내면 큰일들은 끝이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남자 보는 눈이 너무 형편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난달 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만나는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나이가 저와 비슷하다는 것만 빼면 경제력도 좋고 첫인상도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소극적인 딸아이와는 달리 그 남자는 성격이 상당히 활달해 보였습니다. 서로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딸아이를 여러모로 잘 챙겨주는 것 같아서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나지만 결혼을 허락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결혼을 한다 하니 바람나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아이 아빠에게 오랜만에 연락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에겐 나쁜 놈이지만 딸아이에겐 하나뿐인 아빠니까 소식이라도 전하자 한 연락이었는데 그 남자에 대한 황당하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렇게 연락할 땐 전화도 안 받고 그러더니 몇 년 만에 연락을 먼저 다 하고 웬일이야? 딴 여자랑 바람나서 살림 차린 남자한테 연락할 일이 뭐가 있겠어. 목소리 들으면 과거 일 다시 떠오를 것 같아서 일부러 연락 안 한 거지. 우리는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야. 아유, 여전히 냉랭하네. 그래.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지. 은희가 결혼한다고 남자 데려왔어. 은희 나이가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된 건가? 그래서 어떤 놈이야? 사람 말이야. 아휴, 지 딸 나이도 모르고. 딸이 누구랑 결혼할지는 왜 궁금해? 전화는 먼저 해놓고 왜 시비야? 말 안 해줄 거면 왜 전화했어? 나 잘 살고 있는 거 확인하려고 전화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은희가 결혼한다는 소식은 전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잘했어. 결혼식 때 은희가 나도 불러주려나? 지 아빠 얘기만 꺼내도 싫어하는 앤데 모르겠네. 그래도 나 혼자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연락했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괜히 연락한 것 같네요. 딸의 대학 입학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남편은 운영하던 회사의 젊은 직원과 바람이 났습니다. 그 직원은 우리 은이랑 나이가 같은 고졸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들키게 된 건 그 무렵이었으니 실제로 만나게 된 건 그 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남편은 유독 고등학생을 좋아하는 걸까요? 저와 전 남편도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던 사이였는데 그땐 뭐가 그리 급했던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고 그 결과 은희가 바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전 남편에겐 너무 힘들었고 아이 분유값과 기저귀값 벌고 월세 낼 돈 모으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양쪽 다 형편이 좋지 않아 우리 둘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했기에 정말 치열하고 악착같이 참으며 아끼며 돈을 벌고 모았고 그 덕분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정도 되어서는 제법 집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었네요. 은희가 중학교 입학할 무렵에는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은희는 예쁘게 잘 자라주었지만 정작 서로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게 된 건지 남편은 결국 제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딸이 우연히 아빠의 불륜 사실을 먼저 알게 되어 저에게 말해주게 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고작 40도 되기 전이었네요. 딸아이는 늦은 밤 집 앞에서 아빠가 다른 여자와 차에서 나체로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본 것도 너무 놀랐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와 나이가 같은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래라는 사실에
더 놀라고 역겨워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먹은 나머지 한동안 실어증에 걸리기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이후로 딸아이는 남자를 만나는 게 너무 무섭다고 했었고 결혼은 절대 안 하고 싶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서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남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빠 또래인 남자를 말이죠. 새파랗게 어린 여자와 바람난 전 남편은 그 후 저와 딸은 헌시짝처럼 버리고 그 젊은 친구와 새살림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아들, 딸 낳아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혼 이후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혼해주는 대가로 살던 집을 위자료로 받았고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커피숍을 차려 딱 혼자 먹고 살 정도로 벌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직 젊고 아이도 다 컸으니 재혼을 하라고 하는데 저도 남자로 인해 너무 일찍 세상살이에 질려버렸다고 해야 하나요? 다시 남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고 마음을 열기가 힘들더라고요. 새살림 차린 전 남편은 사업이 성공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젊은 여자와 새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고 카톡 프로필에 종종 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랑하듯 올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화도 나고 억울하긴 하지만 밥 벌어먹고 살면서 틈틈이 남자를 만난다는 게 생각같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딸아이는 저보고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혼해줬냐고 종종 원망했지만 저는 그때 정말 자존심이 상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징그럽고 죽일 정도로 끔찍했었기에 한시도 같이 있기 싫었고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을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위자료는 받긴 했지만 워낙 가진 게 없었던 우리였기에 그 이후로 살기 힘들어진 건 오직 저와 딸아이였습니다. 그래도 기특하게 은희는 아빠 도움은 한 푼도 받기 싫다면서 엄마도 힘드니 스스로 해결해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한 이후로 아이 혼자 학비며 생활비며 스스로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었네요. 저도 10년 동안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형편은 아주 조금 달라진 정도라고 할까요? 은희는 그동안 대학 졸업도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 몇 년 하다가 잘 안 되는지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니 최근에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창업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지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집에 와서는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고 말하는 딸아이. 제가 알기로는 은희가 길게 만난 첫 번째 남자였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결심한 것도 처음이었기에 인사 오는 것에 흔쾌히 동의했고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밥 먹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딸 은희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소개하는 남자는 바로 저와는 5살 차이, 딸아이와는 14살 차이 나는 남자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어린 여자와 바람이 나서 새살림 차린 아빠가 싫다며 아빠와의 연도 끊고 살겠다던 딸아이인데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하필이면 왜 지혜비랑 비슷한 나이대인 건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전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것도 저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년이란 세월도 흘렀고 엄연히 딸아이의 아빠이기도 하니까 한 번은 해야 할 이야기, 예의상은 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용기에 전화를 걸었고 오랫동안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쾌하진 않지만 그동안 저의 앙금들이 조금은 사라진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어쩌면 사위가 될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했어야 할 말들을 전 남편과 통화하면서 그동안 못 풀었던 말들과 함께 내뱉는 시간이었습니다. 후련하진 않았지만 밖으로 뱉어내고 나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나쁜 일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한다는 결혼이 좋은 일인데 나이 때문에 반대하는 게 딸아이를 위한 일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들 잘 살면 되는구나 싶어서 내심 만족해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전 남편이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는데 글쎄 미처 아직 아물지 않은 제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후벼내리는 것 같은 끔찍한 소식을 전해주었답니다. 그 친구 고향이 전주라고 했지? 땡땡 고등학교 맞아? 땡땡 고등학교인진 모르고 전주는 맞아. 부모님이 거기에서 식당 크게 했었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학교는 왜? 아니, 아까 전화 끊고 철민이한테 은희 결혼 이야기 했더니 철민이가 전주 출신이잖아. 그 식당 자기 후배 친구가 하던 데라고 하길래 설마 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라고 시켰지. 근데 그 후배가 맞는 것 같다는데 그런데 그게 좀... 그게 뭐? 왜? 한 번 갔다 왔다던데? 이혼했다는 거 설마 모르고 있던 건 아니지?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은 아니지만. 이혼? 누가? 은희가 데려온 남자가? 몰랐었구먼. 그 자식 이혼 때문에 동창회가 꽤 시끄러웠던 모양이더라고. 동창회는 왜? 자세히 좀 이야기해봐. 동창회에서 만난 여자랑 바람이 나서 와이프가 동창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었나 봐. 그 와이프가 전주 유지 딸이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싹 다 동원해서 누군지 찾아내려고 한 모양이던데 결국은 못 찾았나 봐. 재산이면 뭐 다 뺏기고 몸만 쫓겨나갔다던데 그 자식 은희 먹여 살릴 능력은 있는 거 맞아? 지금 능력이 중요해? 하긴 바람 펴서 새 살림 차린 사람 눈에는 딸이 결혼할 남자가 바람 펴서 이혼당했다는 건 안 중요한 거지? 아니 말이 왜 또 그렇게 돼? 걱정돼서 이야기한 거지. 일단 알았으니까 끊어봐. 확인해보게. 그래 뭐 다 지난 일이고 깨끗하게 정리한 거면 은희한테도 뭐라고 하지 마.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 트집 잡고 그럼 남자는 답답해서 못 살아. 지금에서 하는 얘기지만 실수 한 번 한 것 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여자랑 누가 평생을 같이 살고 싶겠어?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살면서 정으로 사는 게 인생이지. 전 남편이 이후에 뭐라고 하는지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은희가 그 남자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가 궁금했고 혹시 알고 있다면 이혼한 이유가 바람을 펴서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지금까지 근 10년을 괴롭게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 건 저 하나로 충분한데 왜 하필 내 딸이 데려온 남자가 그런 사람인 걸까요? 급히 딸아이에게 연락을 해서 집에 좀 들리라고 했고 다음날 딸아이를 만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딸은 그 남자가 이혼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더군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좀 그런데 엄마가 미리 알아서 좋을 게 없다고 나중에 말하자고 그 남자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5년 전쯤 이혼해서 힘들게 살긴 했는데 다행히 지금 하는 사업이 잘 풀려서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는 없고 여유 있게 산다며 먹고 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혼자 학비 벌고 생활비 벌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그 남자 만나면서 너무 편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에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공주처럼 대우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너무 좋다고 합니다. 딸은 그 남자의 이혼 사유는 일부러 자세히 묻지 않았고 앞으로 물어볼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자기는 현재와 미래만 바라보고 살 거라고 자기의 과거도 일부 지워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하려고 부른 딸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만나는 남자가 그렇게도 증오하는 아빠처럼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이혼을 당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제 입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처자식도 버린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말해줘야 하는 건지. 그냥 지나치자니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모르는 척 하자니 나중에 상처받고 후회할 것 뻔한데 지금이라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딸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6개월 정도 만나는 동안은 지극정성으로 잘해준 것 같더라고요. 모든 데이트 비용은 당연히 다 되고 좋은 레스토랑에 좋은 가방 선물도 해주고 지금 준비 중이라던 사업도 결국은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 사람은 딸에게 결혼 준비할 필요 없이 몸만 들어오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집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같이 살면 되고 차는 결혼 선물로 사줄 거고 원하는 직장도 안 다녀도 좋으니 아이만 빨리 낳자고 했다는 그 남자. 딸은 그런 걸 자기를 좋아해서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처녀와 만나려면 남자들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아빠의 사랑을 채 느껴보지도 못한 딸아이기도 했고 대학 다니면서도 생활비 버느라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봐서 남자가 그렇게 해준다는 자체가 마냥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루빨리 몸만 들어와서 앞으로 남은 인생 같이 잘 살자고 했다는데 제가 이해하기엔 딸아이의 몸만 원한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늙으면 같이 살아도 된다고 했다며 속 깊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데 저는 차마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런 이야기들을 행복한 표정으로 저에게 해주는 딸아이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저의 속이 더 까맣게 타들어가기만 했습니다. 바람도 한 번 펴본 사람이 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벌은 못 고친다고 하는데 그 같은 상처를 내 딸이 당할 수 있다는 가정만으로도 심장이 쿵쿵 뛰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물론 반성하고 남은 인생 잘 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평생 이혼 사유를 안 들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떨지. 그때 가서 제가 미리 알고 있었는데 말 안 해주는 것을 딸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꼬박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고민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돌아봤고 딸의 인생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여자인 제가 느끼는 상처, 엄마로서 딸이 걱정되는 제 입장,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은희는 모르고 있더라고. 이혼한 거를 모르고 있었대? 아니, 이혼한 거는 알고 있었는데 과거니까 이유는 알고 싶지 않아서 안 물어봤대. 앞으로도 안 물어보고 싶다는데. 그럼 된 거지 뭐.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지. 둘이 잘 살면 되는 건 맞는데 은희가 그때 워낙 상처를 크게 받았고 그래서 힘들었다고 했었어. 그런데 그 상처가 다시 심해질까 봐 걱정인 거야. 간신히 치유되고 있는 상처가 다시 골마 터질까 봐. 그럼 내가 철민이한테 말해서 그 친구 좀 만나봐? 내가 만나볼게. 연락처만 좀 알아봐줘. 그리고 그 동창의 얘기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어? 그거야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런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일단 만나서 그때 그 일이 잘 정리된 건지 물어보려고. 그래, 은희도 이야기했다며. 과거는 과거라고. 남자가 한 번 정도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난 그때 자기가 한 번 용서해줬으면 다 정리하고 다시 정 붙여보려고 했어. 하도 펄펄 뛰고 난리길래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큰일이고 배신이라 생각하겠지만 내 입장에선 실수였고 심각한 일 아니었는데 자기가 하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혼한 거라고. 별일 아니라 그냥 덮어줬으면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을걸?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이런 소리 하는 거 당신 와이프는 알고 있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은희 남자친구 연락처 좀 알아봐줘. 괜히 소문나고 그러지 말고. 거참 성격이 여전하네. 아유 참. 알았어. 당신 그런 성격이 은희를 더 힘들게 하는 걸 수도 있어. 은희가 지 엄마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젊은 놈 다 놔두고 늙은 놈을 데려왔겠냐고. 당신도 좀 성격 좀 온화하게 바꿔봐. 전 남편과의 불편한 대화는 저에게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딸 문제를 상의할 사람은 전 남편뿐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전 남편뿐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따로 만나서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되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도 솔직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과연 끝까지 내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제가 겪은 상처를 공감한다면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내 딸과 결혼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 연락처를 건네받았고 전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마 직접 만나서 말할 순 없어서 통화로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결국 남편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한눈 판 건 단지 실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전처 사이에 딸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혼 후에 못 보고 살고 있다고 전 남편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혼할 때 제일 슬펐던 게 아이를 못 보게 된 거라고요. 그 상간녀와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기에 이혼 후에 금방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 역시 유부녀여서 그쪽 가정까진 깨기 싫었고 그 정도로 좋아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담담히 말하는 그 남자. 나와 딸아이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힘들게 전화를 걸었는데 자신의 변명만 실컷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은희가 지금 임신 중이라고, 6주 지나서 알게 되어 결혼을 서두르게 된 거라고, 결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아이 생각해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망언을 합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도 내 딸과 결혼시키기가 시원치 않는 사람인데 감히 장모 앞에서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기로 했다는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요. 저와 제 딸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남자복이 없는 건가요? 하필이면 이런 남자를 만나 임신까지 하게 된 불쌍한 우리 딸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은 건가요? 더 뻔뻔한 건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의 이혼 사유를 말해도 자기는 끝까지 떳떳하다고, 지금 말해서 상처받을 사람은 우리 은일 뿐일 테니 말하던 말던 그 자유는 제 몫이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제 딸이 가져가게 될 거라며 협박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딸이 젊어서 좋긴 좋다. 하지만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는 거긴 하다.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좋고 같이 살고 싶을 정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애를 지우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해서 100번 양보해서 같이 살기로 한 거다. 상황이 그러니 혼수며 뭐며 다 필요 없고 결혼식도 안 할 거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키우는 건 좀 도와줬으면 한다. 아이 때문에 은희와 억지로 살고 싶진 않다라고까지 말하는 그 사람.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손이 너무 떨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에선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네요. 불쌍한 우리 딸, 이제 어떻게 하나요? 전화 통화가 끝나니 전 확신이 섰습니다. 이 남자와 내 딸을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는 결심. 차라리 미혼모로 살게 하고 제가 그 아이를 같이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남자와는 잠시라도 같이 살게 놔둘 수 없다는 판단. 최대한 빨리 이 사실을 알리고 결혼을 만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다 똑같다고 했나요?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바람핀 놈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딸아이를 불러서 사실대로 다 말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지만 차라리 지금 미리 말해주고 진실을 알려주는 게 딸아이에게도 도움될 거라 생각합니다. 외도와 상처와 그런 사람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저에서 그만 끝났으면 좋았을걸. 슬프게도 제 딸까지도 그런 상처를 다시 경험하게 해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제발 저와 제 딸아이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말을 남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딸아이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지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저희 모녀 남은 인생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딸아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게 용기의 말과 격려 꼭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일이 잘 해결되어 기분 좋게 후기 사연을 보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저와 딸아이의 인생에도 하루빨리 봄이 오길 간절히 바라며 사연을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